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500파이에 대한 다양한 논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현재 가장 큰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 발표된 이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야, 이게 맞냐, 야, 이건 나락인데, 야, 파이코인 이거 진짜 심각하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요거에 대한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내용인지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내용이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많거나 이런 것까지는 아니에요. 시황 분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냥 몇 가지만 해드리면, 자, 요렇게 코인베이스는 기관 거래량 대비 리테일 거래량 비율이 이전에 불장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분석이 됐어요. 그래서 불장에서는 앱스토어 1위도 했었지만 이번 사이클에는 아직 100위 내에도 진입한 적이 없다는 걸 봤을 때는 확실히 코인 시장이 옛날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갔지만 그거에 비례한 뭔가 인기도는 약간 식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내용 보면 이 비트파이넥스 데이터 침해 확인해서 2.5 테라바이트의 데이터 그리고 40만 명의 고객 데이터가 유출이 됐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팀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했다고 하는데 데이터가 유출되었다는 보고서가 나온 상황이라 굉장히 좀 심각하고 긴장을 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디 피해가 많이 없으시길 바라고 본인이 아니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M2 양전 시작해가지고 진정한 불장은 오지 않았다 이런 얘긴데 이런 걸 봤을 때 여러분들 느끼는 건 뭡니까? 결국에는 코인 시장이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전망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는 걸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파이코인에 대한 내용들 좀 다뤄볼게요. 등록 시 기재한 이름, 공적 신분증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인증이 지연이 되는데 프로세스를 가속화하고 이 혁신적인 암호화폐 플랫폼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정확성을 발휘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름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은 내가 써있는 뭐 리에이스 써있으면 리에이스가 원래 이렇게 써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L-I 에이스 이렇게 써있어도 요것도 인정을 발음상 이 뭔가 어때요? 리잖아요. 똑같은 리라고 쓰기 때문에 요런 것들은 인정을 해준다. 약간 이런 느낌도 전에 보니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실제로 다른 경우 이렇게 이름 자체가 저게 일치하지 않지만 통과를 했던 이런 사례도 볼 수는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편 338.2만 팔로 이더리움은 이렇고요. 그다음 파이코인은 337.5만 팔로 이렇습니다. 쉽게 격차가 줄어들질 않네요. 0.7천명, 0.7천명이 아니라 0.7만 명. 그러니까 7천명 차이로 다시 격차가 벌어졌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볼게요. 오랜만에 또 퓨처파이님이 이 글을 올려주셨는데 강동 맥주라고 해서 구분다리 역 쪽에 보니까 가까이 있네요. 여기서 파이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하다라는 건데 퓨처파이입니다. 꼭 한번 방문해보고 싶었던 곳입니다. 라고 나오고 강동 맥주라고 해서 있습니다. 치킨 맛집 이렇게 나바에 연문도 있다. 그리고 열어놓았으니 시원하다. 벽에 자기 인테리어가 독특하다. 맛있는 안주가 있다. 그리고 인터넷 리뷰도 좋더라고요. 포차라든지 맥주 가게는 안주 위주라 음식을 기대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방문한 파이 생태계 매장들은 다 맛있더라고요. 사장님께서 파이코인을 채굴하시는 거예요. 딸이라서 도와드리려고 라고 합니다. 간판에 치킨하고 골뱅이가 딱 박혀있더라고요. 다 먹을 수는 없고 생태계 여행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안 먹은 게 있다. 유일하게 많이 먹지 못한 게 치킨이다 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이렇게 치킨 거래한 내역들을 한번 볼 수 있겠고 이런 식이다라는 거 보면 됩니다. 저 가게 같은 경우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파이당 가격 만원에 결제 비율 30% 해가지고 받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동구 천중로 53길 6에 있다는 거 한번 참고하셔서 원하시는 분들 방문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도자기 관련해가지고도 뭐 계속 나오는데 이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3.25 파이를 주고 샀다라는 요런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여러분들 뭐 100% 결제까지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도 의외로 행사에 참여해가지고 도자기도 많이 샀다라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생태계 매장이 뭐 이렇게 단순히 구매되고 판매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좀 그게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파이 딜러 등록제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 월 비용은 500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이 딜러란 다량의 파이 코인을 활용해서 영리 목적으로 활동하고 상품을 지속적으로 매입하거나 판매하는
그런 회원을 가리킨다라고 얘기하죠. 시행 목적은 1인 다수 계정을 활용한 시세 조작 방지, 그리고 단합을 방지하고 커뮤니티 활동비 및 기부금을 조성하는 데 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말은 좀 거창했는데 실제로 뭔가 기부금 베이스 이런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달리 해볼 필요는 있겠지만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 다양한 의견들과 내용들 해석이 좀 있었는데요. 이 내용을 한번 봐볼게요.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논란들, 그 다음 얘기들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500파이라는 게 월비용이기 때문에 한 달에 500파이를 낸다. 상당히 크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파이를 채굴 하는데 지금 한 달 열심히 채굴해서 몇 파이 벌어갈 수 있습니까? 5파이 벌어갈 수 있어요. 곱하기 1년 내내 채굴을 한다고 치면은 이게 60파이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500파이라는 비용이요. 잘 생각해보면은 10배, 아니, 그러니까 10년 동안이 아니라 한 8년 정도, 8년 좀 넘게, 8에서 한 9년 정도를 열심히 채굴을 해야 지금 그냥 산술적인 것만 봤을 때 계속 반감기는 오겠죠. 그럼 적어도 자그마치 10년 동안 채굴한 그 파이의 양을 갖다가 이렇게 딜러 등록제로 사용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또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목적을 잘 봐야 돼요. 다량의 파이 코인을 활용해서 영리 목적으로 활용을 한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좋게 얘기하면 좋게 포장하면 좋은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안 좋게 바라보면 한없이 안 좋게 바라볼 수 있는 게 결국에 그냥 거래한 대로 거래하는 걸 어떻게 다 일일이 필터링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본다면 약간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의견을 좀 보도록 하죠. 500파이라는 기준이 뭘까요? 파이오니어 모두가 인싸는 아니기에 분명 1인 채굴자도 허다하다고 봅니다. 500파이 후덜덜. 영리가 목적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이참에 한몫 챙기자로 보이는 건 저뿐인가요? 가격도 적당해야지. 이런 얘기도 합니다. 다음 내용 보면 왜들 난리죠? 거래자들 월 500파이씩이 아닙니다. 다 상습적인 아이폰 거래자들 외에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매니저님 의도는 조직적 시세 조작을 막겠다는 겁니다. 지들끼리 거래도 안 하고 사고 판 것처럼 조작해서 다른 순진한 사람들도 그게 제 가격 인상 알고 거래하게 되고 가격이 오르지 못하고 정체되는 게 현 상황 아닌가요? 지금 벌써 3명 정도 딜러 등록했다는 글을 봤는데 웃기죠. 월 500파이씩이나 내면서 계속 하려는 의도는 뭔가요? 그 몇 배 이상의 이익을 챙길 수 있으니 하는 겁니다. 여긴 거래 카페가 아닙니다. 거래글 때문에 중요한 정보글이 묻히고 있습니다. 카페가 정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전 500파이 딜러 정책 찬성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딜러를 한다는 게 사실은 되게 웃겨요. 이 딜러라는 것도 여러분들 어디에 파이코인 관련해서 딜러라는 게 존재를 했나요? 여태까지? 이게 조금 저는 그렇게 긍정적인 요소로만 바라보진 않아요. 부정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약간 애매하고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아무튼 여기 퓨처파이님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요 내용들도 잠깐 볼 수 있겠고 예전엔 좋은 글도 많이 올라오고 정보가 많아서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는 파이코인의 대표 카페였으나 글쎄요 주인장이 바뀌었나 싶을 정도로 변질되어가는 느낌이 든다. 광고를 받으면 광고비를 요구한다거나 한다거나 500파이 사건도 좀 그렇고 유쾌하지 않다. 500파이 사건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길 바란다. 저도 이제 이 500파이에 대한 생각은 동일해요. 약간 고민이 되는 지점이기도 하고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500파이가 반감을 받는다면 이건 문제가 된다. 근데 500파이가 솔직히 작은 금액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긴 좀 애매할 것 같아요. 큰 금액은 분명히 맞아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볼 필요는 있지만 500파이가 뭐랄까요? 좀 월 단위니까 그것도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서 저렇게 하려는 큰 뜻이 있으신 것 같긴 한데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이런 거예요. 폐쇄형 메인넷 알림해가지고 다음 사용은 금지가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화폐 교환 그리고 다른 암호화폐 교환 그리고 법정화폐 또는 기타 암호화폐의 향후 약속을 위한 파이 전송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겠죠. 어쨌든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다음 보면 카페 VIP 등급을 준다는 것은 판매자에 대해 신뢰도를 카페에서 보증을 한다는 것이고 거래에서 문제가 생기고 누군가 피해자가 생긴다면 신뢰에 대한 보장을 해준 카페 또한 같이 책임을 진다는 것. 그게 아니라면 딜러 제도가 크게 의미가 있을까? VIP를 달아줌으로써 사람들이 등급을 보고 등급에 대한 신뢰도를 보고 거래할 것이고 그 신뢰도는 카페가 보증을 해주는 게 그런 게 계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없으면 아무 의미 없는 빈 껍데기 등급파리로 전락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사실 이거에 대해서 되게 일침을 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약간의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껴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 이 의견을 주신 게 사실은 카페가 망해라가 아니라 카페의 발전적인 이런 요소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닐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뜻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고, 뭐 이런 분도 있어요. 너는 만기 넘으니 기분 나쁘냐 해서 500원 정도 하는데 600만 원 정도 번 거라고 생각하면 답답하고, 3년 락업 걸어서 27년 중순에 락업이 해제되니까 들어온 거 같지도 않다. 500파이든 100파이든 채굴한 양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 500파이는 큰 가치가 없다. 냉정하게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사고 팔고 하시는 그런 분들 있죠. 그렇게 약간 트레이딩이 허용되지 않았죠. 암묵적으로는. 그렇지만 암묵적으로 다들 뭔가 트레이딩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 약간 이제 거래 안 하면 나만 바보 되는 느낌, 좀 이런 거라고 할까요? 한편으로는 저런 분들이 과연 생태계를 이렇게 유지시킬 수 있는 이런 큰 원동력이 될지까지는 아직도 좀 의문점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사람들의 의견도 많이 들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조만간 한번 제가 그 카페 장님하고 대화할 수 있는 대화회장, 요런 것들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 생각은 드는데, 그건 좀 기회가 된다면은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좀 섭외할 수 있는, 아니면 인터뷰라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다음 내용을 보면은 1만 파이가 들어와서 와우, 드디어 나도 파이 시장에 참여하겠구나 설렜는데, 락업이 3년 뒤에 해제되는 거 보고 실망함. 몰랐던 건 아닌데 그냥 잊고 살아야겠음. 다들 락업 기간을 얼마나 걸어두셨나요? 100% 잡지 말고 90%를 잡아줄 거라는 후회 중인데 어쩌겠습니까? 이런 얘기도 합니다. 다음 내용 보면은, 자, 일단 지갑이 그래도 조금 살아났다라는 느낌이 드는 건, 전날 42,000이었는데 자, 오늘 보면 17,380 돼 있죠. 전전날 42,000, 그 다음에 17,380, 약간 증가를 했어요 또. 근데 또 떨어지면 안 돼. 약간씩 올라가면서 해서 쭉 올라가는 이런 추세로만 간다면은 상당히 이 흐름은 괜찮게 느껴진다. 하지만 지금 이 두 번만 가지고 봤을 때는 알 수는 없다라는 거. 테스트넷 볼게요. 테스트넷은 지금 3596, 그 다음에 29,900 돼 있죠. 더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노드의 숫자는 229로 또 늘어났어요. 29465. 엄청납니다. 이 파워는 대단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겠고, 자, 다음 내용 볼게요. 아까 전에 이거 얘기했던, 언급했던 부분들인데, 사실 다음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건 그래요.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파이의 가치, 뭐 하나당 우리가 한 달 내내 채굴 했을 때가 우리 5개도 채굴이 안 돼요 지금. 자, 그런 상태에서 500파이라는, 그것도 월 500파이라는 이걸 봤을 때는 상당히 큰 금액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5개도 채굴을 못 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채굴을 해서 채굴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수량을 가지고 거래를 하거나, 우리가 거래라는 거는 물건 거래 얘기하는 거예요. 물건 거래를 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었을까? 이런 통계를 내본다면은 사실 조금 이 500파이라고 하든 1000파이라고 하든 2000파이라고 하든 요게 조금 그 체감이 큰 의미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한편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가격적인 것을 약간 나름의 통제하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통제라는 것은 월 500파일 내서까지도 사람들이 딜러로 모집을 하고, 이 딜러 뭔가 이 사람들만이 거래를 더 VIP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메리트. 근데 이 VIP라는 게 사실은 그래요. 보통은 뭐 인플루언서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분들이 계시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VIP 제도가 다른 메리트가 또 없다라고 하면,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한순간에 VIP를 딱 달았을 때 이 사람들이 신용도 있게 과연 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은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요. 다만 한 달에 500파일을 낼 정도의 그런 재력이 있다면은 충분히 이런 신뢰도는 생길 것이다 라는 이런 느낌은 좀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 500파일을 내는 사람이 뭐 3명이나 등록했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이 신뢰도가 있거나 공신력이 있는 사람들이냐 라는 질문에는 조금의 퀘스천 마크가 붙긴 합니다. 그래서 좀 이거에 대해서 약간의 추가적인 안전장치들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좀 들고, 그 다음에 좀 정확하게 어떠한 혜택이나 어떤 메리트가 있다라는 그런 공지가 좀 더 자세하게 된다면 어떨까 하는 약간의 아쉬움, 그리고 약간의 바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파이코인, 그리고 현재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시는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 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 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